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제143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윤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3,0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 했었잖아요. 네. 그 당첨되신 분들 주소가 가반수 이상 취합이 돼서 보내셨나요? 전체 다 보내주지 않으셔가지고 주소가 안 온 분들은 못 보내드렸고 주소가 오신 분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발송해드렸어요. 팟빵 그 댓글 게시판 보니까 인증샷들 올려주셨더라고요. 받으신 거. 네네네. 받으신 분들 한두 분씩 올려주셨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볶아드린 원두는 직접 맛을 보셔야 되는 건데 원두 어떤 거 보냈어요? 저는 못 받아서. 뉴크랍은 아니고요. 페스트크랍인데 파나마 에스테이트인가? 돈 안토니오 에스테이트 파나마 거 하나랑 하나가 또 뭐더라? 말라위. 말라위? 네, 말라위 피베리를 보내드렸어요. 두 개 다 좀 산미가 있을 거예요. 파나마가 좀 덜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제가 커핑을 못 해보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에 한번 마셔보니까 산미가 좀 있고 말라위에선 살짝 탄맛이 올라오긴 하던데. 예. 커핑 좀 해보고 보내지.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밤에 제가 볶다 보니까 이게 막 그라인드 돌려서 막 해보고 막 하기에는 맛이 있어요. 민호님은 카페 투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 최근에 카페를 좀 다녔어요. 주말 출근에 당첨이 돼가지고 어제까지 계속해서 제 카페를 좀 출근한 김에 그냥 가기 귀찮게 싫어서 맛있는 커피를 좀 마시면서 하자 해갖고 저희 톡방에 어떤 분이 누가 그러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윤호님하고 저하고 삶이 바뀐 느낌이 든다고. 왜요? 윤호님이 옛날에 제가 한참 바빴을 때처럼 지금 바빠진 느낌이라 해서 제가 그때 답변 드렸던 게 저는 사업주고 윤호님은 피고용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예. 얼마 전에 톡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카페를 다녀왔는데 커피템플 다녀왔고요, 제주. 네. 그 다음에 사유적 가드닝 식물원이라는 곳 두 곳을 다녀왔어요. 유명하죠, 협재에서. 예, 협재식물원. 저는 웨이팅 하다가 못 들어갔던 곳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웨이팅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 때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 팀부터는 웨이팅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녔는데 커피템플은 뭐 여전히 커피는 맛있는 공간이고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이 협재식물원은 원래 카페가 차만 파는 곳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드립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커피는 원래 안 팔았었어요? 원래 커피는 더치커피, 콜드브루 베이스만 있었거든요. 저는 아예 커피 메뉴 자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죠? 네, 콜드브루 메뉴는 있는데 근데 실제 오늘 보니까 커피를 내리시더라고요. 핸드드립으로. 근데 메뉴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만 물어보니까 이제 하신다고 한 가지 종류만 있다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녔는데 오늘 마침 또 제주도가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싹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시야가 좋았겠네요. 시야도 좋았고 날씨도 따뜻했고 그래서 맛있는 커피와 차를 마시고 왔죠. 여전히 여행하시는 느낌으로 제주인으로 살고 있으시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부럽습니다. 예.
자, 광고 읽어주시죠. 커피위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팟빵에서 구독 버튼과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팟빵 후원 페이지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mycoffeeweek@gmail.com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커피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2020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 로빈과 위노가 여러분의 커피 사업을 응원합니다. 카페 예비 창업자 또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오픈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ycoffeeweek@gmail.com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 댓글에 저희 게시물 달아주신 것과 그 다음에 저희 후원해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좀 닉네임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307 시즌권님. 언제부턴가 저희 그 팟빵에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네, 정기 후원처럼 후원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방송 만드는데 140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42회 달고나 커피 유럽에서도 주목. 이 에피소드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카스님, 와우, 에코백 받았어요. 커피 그 굿즈들도 잘 받았습니다. 스티커랑 큰 컵받침인가요? 감사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가방만 보내신 거 아니죠? 에코백만. 네, 에코백 안에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굿즈 중에 배지랑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밑에 컵 밑에 받치는 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저희가 종이의 형태로 제작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랑 스티커랑 같이 보내드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모님, 문 앞에 사조몰 박스가 딱 뭐지? 하고 열어보니 커피 그 굿즈와 로비님의 원두가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사조몰 박스에다가 보내셨어요? 이거 뭐 사조 협찬은 아니지만 제가 애기가 팝콘을 좋아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팝콘을 시키고 집에 가지고 있던 박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방송은 원래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특집편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네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약하면서 또 모른다면서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음 주가 긴 연휴인데 제주도의 객실이 꽉 찼다고 한 18만 명이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하여 도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전석 매진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내 여행 KTX랑 뭐 이런 것들이 다 매진됐대요?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러니까 다들 그 마스크 잘 끼시고 그렇게 다녀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과연 커피 쪽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이름은 코로나가 바꾼 커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 하거든요. 네네. 로비님은 이 코로나 이후로 좀 커피를 즐기는 스타일이 바뀌었나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커피를 즐기는 스타일? 항상 카페에서 일을 하고 근데 그 전보단 하나 달라진 거는 그냥 카페 갈 때 마스크 쓰고 가는 거 말고는 그것도 달라진 것 중에 하나지. 근데 그런 뭐 거 있잖아요. 커피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있죠. 앉는 자리 위치를 좀 약간 신경 쓰게 됐어요. 옛날에 그냥 뭐 아무 자리나 막 앉았다 치면은 좀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자리를
골라서 앉게 되더라고 저는. 뭐, 거기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앉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래도 좀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앉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뭐 2m 정도 떨어지면 되니까. 뭐 2m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스벅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 위주로 좀 앉게 되더라고요. 제 동생이 천안에서 블럭방을 하거든요. 어린이들 블럭 좋아하니까 그 블럭 놀이방을 하는데 레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블럭방의 손님이 완전 뚜껑이었거든요. 거의 제로. 그렇죠. 그건 누군가 만지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코로나 전부터 모든 그 블럭이랑 그 다음에 안에랑 소독을 진짜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들어오는 손님 다 손 소독시키게 하고 어른들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손님이 없어요. 피곤 일은 많아지고. 근데 오늘 손님은 없고. 되게 속상해하면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게 뭐였냐면 블럭방 옆에는 백다방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가서 봤는데 백다방에 손님이 그렇게 많더래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네,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백다방에 있던 아이가 블럭방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부모님께서 야 코로나 걸릴 수 있어 조심해 가지 마 하고 약간 모순이네요. 도로 붙잡아서 백다방으로 들어갔다는 이게 되게 그래서 아이러니했다고. 어떤 게 더 깨끗할까? 어디가 더 안전할까? 그러면서 뭐 그런 웃지 못할 오프닝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소비 패턴, 뭐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커피 쪽에 과연 우리 코로나가 끼친 커피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얘기는 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것을 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헌정방송인가요? 헌정방송 겸 특집방송 겸 또 예, 저의 또 그냥 분석방송 겸 예.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들려주시죠. 예.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피 소비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8일에 미국 커피 전문 블로그인 스프러지닷컴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이 스프러지가 이달 3일부터 약 2주 동안 소비자 4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설문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커피를 마신다고 응답한 468명 중에 소비량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2.77컵으로 조사했어요. 하루에. 많이 늘은 거죠? 이게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얼마 정도를 마셨냐면 2.45컵을 마셨대요. 그러니까 조금 늘긴 했는데 그게 전체 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그렇죠. 거예요. 한 사람당으로는 0.32컵밖에 안 늘어난 거지만 전체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13.1%가 증가한 거예요. 네, 마시는 사람도 이제, 있을 거고 안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가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13.1%면 소비량이 적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커피를 마시는 양의 변화는 없었지만 그 절반 이하 나머지 중에서는 소비가 늘었다는 반응이 줄었다는 반응의 2.2배. 그러니까 오히려 늘었다는 게 2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거죠. 과연 느낌적인 느낌이냐? 그건 아니고요. 시장 조사 기관인 그 미국의 닐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의 주간 커피 구매량에 대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동기간 대비 최고 73% 늘어났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커피 소비비가 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한번 기사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커피 소비가 급증해서 원두 가격이 껑충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건 20% 상승 예.
그래서 오늘 이거는 했다고 저희가 다뤘었죠. 예,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 최대 커피 원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3월에 전월 대비 10% 이상 뛰었다. 그래서 국제 선물 거래소에서도 3월 커피 원두 가격도 전월 대비 8.8% 오른 파운드당 1.16달러에 거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급망 붕괴가 우려되면서 커피 소비가 급증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커피 기구 ICO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운송 등 공급 우려가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커피 원두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O의 분석 결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지난달 커피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6%, 29.5% 늘었다고 하니까 이런 소비 공급보다 수요가 늘으면서 원두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도 일단 반증을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커피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경제 시장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커피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고 있나 해서 이 기사에 제가 아까 얘기한 국제 커피 기구 ICO라는 게 있어요. ICO는 49개의 커피 원두 수입 및 수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 커피 기구예요. 그래서 이 ICO에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마침 보고서를 낸 게 있더라고요. ICO에서. 위노님이 시킨 거 아닌가요? 아니 혹시나 하고 들어갔어. 혹시나 이런 보고서가 있을까.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네. 다른 커피 쪽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있더라고요. ICO에서 네. 4월 8일에 보고서를 냈어요. 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좀 빨리 낸 거긴 하네요. 예. 제목이 뭐냐면요. Impact of COVID-19 on the Global Coffee Sector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총 10페이지의 그 영어로 된 보고서인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고 보느라고.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충격적인 내용인가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영어를 내가 너무 못하는구나. 영어 공부 좀 해야겠구나. 뭐 영어 공부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이어트랑? 자, 보고서 제목은 이거죠. 글로벌 커피 부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10페이지를 제가 1분 만에 요약을 해볼게요. 1분은 좀 그렇고 한 1분 20초 해주세요. 네, 20초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딱 그 결과만이라서. 네. 자, 많은 국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통행 금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우리나라는 통행 금지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많은 국가에서 뭐 일부 도시 지역이나 아니면 전체를 통행 금지를 시행하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재기 현상이 어떤 비축식량, 뭐 일상용품 이것만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커피 쪽도 사재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커피가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사재기 현상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근데 ICO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이 수요 증가 때문에 커피 가격이 아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ICO에서는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 어떤 영향이 일어나면 불황이 생겨요. 세계적으로. 돈이 안 도니까. 그러면 가계 수입이 감소가 되죠. 가계 수입이 감소가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이 커피 부분. 생계와 관련 없는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곧 이거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커피 수요의 증가가 일시적인 형상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가진 커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커피의 품질은 떨어지는 거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는 더 낮은 가치의 커피로 이동하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지만 가격이 민감하지 않은 고소득 수입자 쪽에서는 커피 수요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비싼 커피도 마신다. 계속해서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고급 커피는 수요 공급이 변화가 있어도 그렇게 큰 시장에 흔들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가격이 낮은 쪽은 저가 커피 쪽은 이 수요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서 불황이었다가 잘 팔렸다가 이런 게 굉장히 스프링 같은 현상을 보일 거다라고 해요. 제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 용어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수요량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1%의 가격 상승이 3%의 수요 감소를 일으켰다면 3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이 ICO의 결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의 1% 하락은 커피에 대한 0.9%의 수요 하락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GDP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커피 수요도 1%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GDP 성장이죠. 뭐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된 거 같아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커피에 대한 수요도 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 올해 1등이라면서요. 네, 어디지? 무디스인가? 어디 거기서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위험도라고 해야 되나? 신용 뭐 등급 국가 등급을 매기잖아요. 네. 거기서 매기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가 영향을 좀 가장 덜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꼽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뉴스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이 그렇게 막 마이너스 5%, 6% 되지는 않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수요 하락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는 판단. ICO에 따르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가 제일 컸죠, 금융위기는. 그다음에 2008년에 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커피가 이제 또 파도를 탔었어요. 커피 가격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외 사항이 이번 위기는 있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전의 금융 위기 중에서 어떤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된 게 없다. 그래서 모른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갑작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가 취한 조치가 많다. 단순히 경제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소매, 유통, 관광 이런 부분의 사업자들이 다 폐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 밖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 전의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수요자 쪽의 위기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 커피를 안 사 먹으니까 위기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공급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면서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 이미 여기서는 이제 커피 생산 및 공급망이 심하게 파괴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나타나겠네요. 나중에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가 지금 알아보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 ICO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그럼 이게 이제 처음 생겨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글로벌 커피 시장,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 바라보는 커피의 현상, 어떤 그런 소비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커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크게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언택트.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비접촉. 마케팅 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 이런 거잖아요. 트렌드 키워드. 손 안 대고 코 풀기? 대박인데? 언택트가 그거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 풀기? 약간 그런 기억이 되겠죠. 예.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으로 오프라인 소비에 대한 두려움이 확대되면서 이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 쪽에서 사회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예요. 유통뿐만 아니라. 맞아요. 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택트는 기업의 생산, 물류, 마케팅은 물론이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조직 운영과 스타트업, 가정식, 외식, HMR의 음식 조리 및 배달업계, 대학가, 초중고 학원, 교육계, 헬스, 운동, 여가, 그다음에 스포츠 레저, 그다음에 영화, 연극, 뮤지컬, 미술, 그다음에 사회 문화, 종교계, 정치계 등 언택트 문화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구조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이 분야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그렇죠. 뭐 한 가지 예로는 뭐 예술 공연 콘서트 같은 것도 방구석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시도를 했죠. 그 놀면 뭐하니에서 관객들 없이 콘서트를 열고 그걸 또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얼마 전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오페라 유령 무료 공연도 했었어요. 유튜브에서. 요즘은 지금 제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자동차, 중고차 판매 이거 다 언택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번도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보니까 되네. 맞아. 그럼 이제 재택근무는 기존에 있으신 분, 뭐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다 꿈이겠지만 디지털 노마드족, 이게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게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디지털 노마드, 뭐 재택근무 잘하는 법, 집에서 돈 버는 법,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참에 안 하던 인테리어 뭐 못 좀 받고 이런 시리즈도 많이 올라오고. 자, 닐슨 코리아 커넥트의 최경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유추해 보면 코로나19 관련 여파는 향후 거시적인 경제 지표 불안정과 소비재 시장 위축, 소비자의 생활 패턴과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소비자를 점점 언택트 홈족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소비 위축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는 중단기적 차원의 대응 마련이 중요시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도 먼저 그 커피 쪽에서도 그냥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 또 관련된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월, 2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주문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32%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마이 DT 패스를 이용한 주문 건수도 30% 늘었대요. 고객이 등록한 차량 정보와 연동해서 사전 등록한 스타벅스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죠. 이거는 마이 DT 서비스는. 예. 그 다음에 사이렌 오더 있죠. 원격 주문 서비스. 이것도 25% 증가한 800만 건 이상 기록했다고 하네요. 저도 최근에 이용해봤어요. 사이렌 오더도 이용해보고 드라이브 스루도 이용해보고. 드라이브 스루는 뭐 저 등록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라서 그건 안 해봤어요. 이거는 최신 요즘 차에 아마 될걸요? 요즘 차 옛날 차라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차량 정보랑 연결해가지고 이게 앱으로 하는 건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앱으로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게
그 번호판만 찍히면은 이제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카드랑 자동으로 이제 결제되는 시스템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 드라이브 스루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진화한 거네, 그지? 근데 더 진화를 했네요.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자, 이 드라이브 스루도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키오스크는 이번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 거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무인 스마트 커피 시장이 좀 크고 있나 봐요. 아, 이거는 제가 2020년 거기 없었나? 키워드? 네. 키워드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무인 스마트 커피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무인 커피 밴딩 머신 스마트 띠아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대요. 뭐 영화관, 도서관, 쇼핑몰, 휴게소, 셀프 빨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시제품 4대를 국내로 들어왔는데 이게 벌써 100대가 선주문 받아서 나왔다고. 오.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무인 카페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카페쇼 갔을 때 그 머신 무인 카페를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바리스타 머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저희가 인터뷰 따왔었죠, 한번. 네, IoT가 적용된.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로봇 카페. 로봇 카페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지난번 뉴스 때도 얘기를 했고, 달콤 커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로봇 카페 비트, 달콤 커피 사는 비트죠. 비트의 그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멤버십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대요.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50%가량 증가한 규모고요. 이것도 이제 비대면 결제이면서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1월 대비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확산된 이후에 신규 가입자가 1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대면 커피 쪽은 오프라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키오스크, 그다음에 무인 스마트 커피, 로봇 카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두 번째 키워드 큐코노미. 큐코노미라고 들어보셨어요? 큐코노미? 큐요? 1코노미는 들어봤는데. 1코노미? 1코노미 뭐야? 네. 혼자 1인 경제. 예. 사람들 말 만들어내는 거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이거 예. 자, 두 번째 제가 주목한 키워드는 큐코노미예요. 큐코노미 뭐냐면 큐가 쿼런틴이라고 읽어야 되나? 격리라는 영어 단어인가 봐요. 그래서 격리 경제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부 접촉을 꺼리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물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거. 이걸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는 지금 돈을 풀었어요, 일단. 그래서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안 쓰면은 그냥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프라인으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그리고 뭐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기준이 또 있는 게 재래시장은 100% 다 쓸 수 있는 거고, 저희 지역 내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업체라고 해야 되나? 뭐 치킨집, 채소 가게, 뭐 김밥집 같은데 그런 데서 다 될 거고요. 연매출 10억 미만이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정책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큐코노미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큐코노미, 그러니까 그런 지역 상품권을 안 쓰는 곳은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를 이제 불안해하니까 이런 혼자 있으려고 하는 소비가 심리가 증폭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개인 소비가 마비되면 이거와 연결된 유통 서비스 기업들이 마비가 될 거고, 결국엔 제조업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요. 다시 또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생겨나고, 이건 다시 또 경제 소비를 또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면은 될 거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가서 살려고 하진 않으니까 실물 경제, 온라인 경제는 활성화되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 같은 게 우리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가 성장이 하락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월 전국 커피 전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스타벅스도 지난 1월 말을 기점으로 매출이 꺾였고, 그 이디야 커피 문창기 회장은 지난달 가맹점주한테 보낸 공문에서 전국 이디야 매장 2,800여 개 중 88개 매장이 잠정 휴점 상태다. 매출은 26%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매장 매출이 50% 이상 꺼졌다라면서 매출이 20에서 30% 빠진 정도면 오히려 선방한 거다라고 할 지경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프랜차이즈가 이 정도인데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상황이 더 나쁘대요. 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아까 커피가 소비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들어보면은 계속 커피 문 닫고 막 그런 암울한 거랑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게 그렇죠. 어디서 뭐가 이렇게 고리가 잘 안 맞아 떨어졌는지. 예. 이따가 제가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는 큐코노미의 타격을 정통으로 입은 거고, 그다음에 홈카페나 개인 카페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성장을 했어요. 그 차이구나.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잠시 후 얘기할 거고. 어쨌든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더 줄었다고 하네요. 예. 오히려 뭐 인근 프랜차이즈 카페는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는 우리 카페는 손님이 전멸했다. 개점 이후 이 정도 최악인 건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예. 그런데 루비님이나 저나 최근에 우리 커피 방송하면서 내가 카페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 우리 종종 했었잖아요. 네, 많아요. 그리고 뭐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못 나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카페 가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 하려고. 카페가 더 위험해.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에이바우트를 갔다 왔는데, 네. 와, 저는 신세계를 만났잖아요. 이게 해주세요. 네. 그 제주도에 제가 갔을 때는 주말을 껴서 가서 그냥 구경했던 거, 와, 여기 진짜 장사 잘 된다, 그 정도 느낌만 받았었는데, 네. 그 에이바웃 평일 아침부터 제가 저녁까지 일하면서 있었었는데, 네. 한 자리도 빈자석 없이 아침 진짜 제가 거의 한 10시쯤 들어가서 저녁 6시쯤 나왔을 거예요. 그때까지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계속 누군가 앉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웨이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있던 자리에서 좀 더 좋은 자리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이제 계속 채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예. 신기했어요. 왜 거기는 잘 됐을까요? 근데 제가 봐도 뭐라 그래, 가성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 가성비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좋고, 마치 카페라기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의 느낌이 더 들었거든요. 들었죠. 예. 누구 하나 그냥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타벅스 가끔씩 누가 캡처해서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뭐 욕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노트북도 없고 책도 없고 뭐 엄청 쪼다가 탔다 뭐 그런 그거 돌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와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그냥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랑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3, 4, 5 모여서 그룹 스터디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게 편한 독실 형태로 구분이 된 곳도 있어서 투명 창문으로 그죠? 예, 이게 제가 갔던 데가 아마 그 위노님 계셨던 집 근처에 있는 곳 거기보다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 일단 여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도 좋고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도 좋고 자리마다 콘센트가 2개씩 있어요. 그게 그 자리마다 콘센트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자, 원래 콘센트 하나씩 있잖아요. 그때 2개씩. 그러니까 2구짜리가 2개씩 있어. 맞아요. 앞 뒤로 해가지고 와 이거 스타벅스 갈 때는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아, 핸드폰도 충전하고 이것도 하면은 이거 2개짜리 1개 가지고 다녀야 되나? 제가 그 제주도에서만 있는 카페라서 너무 여기 제가 자주 가고 자주 올리기도 하고 아 여기 되게 브랜드 특이하다. 괜찮다 얘기했는데 언젠가 서울을 진출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벌써 34개래요 매장이. 아 괜찮은 것.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우리 동네에 이거 하나 가지고 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민호님한테. 저 사장님 그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한 다리 건너서 아니까. 예. 그래서 근데 남는 게 있나 그 생각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너무 싸서. 네. 남으니까 하겠죠? 더 충격받은 거는 11시 이전에 가서 테이크아웃 하면은 테이크아웃 가격 같아요. 1,200원에 커피를 주더라고요. 예. 아, 테이크아웃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래요? 예. 아침 가격은 1,200원이에요. 11시까지. 와, 대박이다. 그럼 1,200원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박이네. 예. 자,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데,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뭐냐면, 재택근무 확산 때문에 계약 연기 등이나, 재택근무 확산이랑 계약 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업무나 학업을 위해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분위기 조성을 잘 해놓은 카페들은 오히려 손님들이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상황 때문에 방역 강화에 굉장히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직원들한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장 내에 손소독 비치하고 매장 출입문 손잡이나 테이블 쟁반, 계산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방기기 이런 데에다가 수시로 계속해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홈코노미. 이건 대충 알겠죠? 홈코노미. 집에서 예. 먹는 커피겠네요. 예. 온라인 마켓이 성장하고 있죠.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인 닐슨 코리아가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채널 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서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해외에 레이브 커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세계 곳곳에서 들여온 희귀한 커피를 판매하는 온라인 회사인 레이브 커피가 수요가 2배로 늘면서 직원들을 오히려 더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직원이 원래 11명인데 15명을 더 뽑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무실용으로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한 사무실 한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던 게 이제는 10명이 각자의 집에서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이게 단적으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게 옛날에 그냥 사무실에서 커피 마실 거 주문했는데 이제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주문하고 있다는 거. 커피는 이게 뭐 국가에서 마약으로 분류는 안 됐지만 약간 마약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던 거 마시잖아요, 원래.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시키던 거 집에서 시키죠. 아, 그것도 있겠네요.
길들여진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잘 안 바꾸죠. 네. 자, 이런 온라인 마켓이 성장하면서 홈카페가 성장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제가 홈카페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앞당겨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저 기하급수적으로 좀 폭발된 것. 이게 또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빠져나가려면은 또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 이제 이 시장이 좀 커졌어요. 예. 많이 커졌죠. 지마켓에 네. 따르면 지난달 2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캡슐 커피 머신에 대한 매출은 전년 대비 120% 증가했고요. 전동 그라인더는 89%, 에스프레소 머신은 23%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다 증가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어요. 왜냐면 이거 해먹기 힘들거든. 그 다음에 핸드드립해서 마시는 소비자들 늘어나서 로스터기가 73%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드리퍼가 24%, 여과지 42% 이렇게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SSG.com도 조사를 똑같이 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커피 메이커 등의 커피 관련 가전은 74.5% 증가를 했고 캡슐형 커피는 25%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예. 아, 다 증가 많이 했네요. 다 증가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심부름 서비스 김집사. 이거 일종의 배민 같은 건데 배민은 음식만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든 걸 다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2,000원만 내면 다 해줘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뭐 편의점 삼각김밥, 뭐 종량두 봉투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기, 우체국 택배 붙여주기, 세탁물 받아주기, 뭐 이런 거 다. 그냥 심부름 대행 서비스네요. 대행 서비스. 요게 굉장히 2,000원이면은 뭐 그 정도 소비야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보통 계약해가지고 택배 보내는 회사들 보면은 2,500원에 보내거든요, 택배를. 약간 거의 택배 가격하고 비슷하네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건 1,000원이에요. 그게 원래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또 시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엄청 성장하고 있대요, 이 서비스가. 어플이 있나 봐요. 김집사라는 어플이. 그럼 또 김집사의 또 대리기사님처럼 그걸 또 배달하는 사람들 곳곳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쵸. 참 별의별 걸 다 한다. 다 있죠. 네. 근데 요거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시스템을. 누구냐면 바로 신용카드 업계. 신용카드 업계는 비대면 언택트 영역에 최대 영향력을 갖춘 이 온라인 쇼핑에 최적화된 카드를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카드는 온라인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 삼성카드 2 V4를 선보였는데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신선식품 배송, 슈퍼마켓, 생활잡화, 넷플릭스 요거에 5% 결제 할인을 해주고요. 직구, 해외 쇼핑, 항공권 구매 이럴 때는 1.5% 할인을 해준다. 연회비는 2만 원 이런 서비스도 내놨고 현대카드도 최근에 그 언택트 소비층을 겨냥해서 디지털 러버라는 카드를 출시했어요. 저도 이 광고 봤는데 이 디지털 러버는 그 간편 서비스 있죠.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페이, 스마일페이, 쿠페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경우에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카드래요. 아니 거기에 최적화된 거네요. 완전 최적화됐죠. 서비스가. 온라인 마켓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나 어디 안 나가고 온라인 마켓에서 살 거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디지털 러버 카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잘 졌어. 디지털 러버야. 자, 이렇게 제가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커피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언택트, 두 번째는 큐코노미, 세 번째는 홈코노미.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했었고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꽤 지났네. 네, 자,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커피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히 올 거예요. 예.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로스팅, 커피 추출기구, 원두 등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온라인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유통 쪽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급변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품절 상태가 일어날 거고 컴플레인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판매 부진 때문에 재고가 쌓여요. 쌓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통업계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은 마케팅, 배송, 물류, 판매, 재고까지 긴밀히 연계돼서 이루어질 거고 벌써 이러한 것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하나 나타났어요. 혹시 풀필먼트라고 들어봤어요? 풀필먼트? 풀필먼트? 응. 아마 이거 꽉 찬 뭐 느낌? 아니, 뭐 아니야, 그런 건가? 자, 이거 풀필먼트는 유통 쪽에서는 재작년 쪽부터 조금 올라오고 있었던 단어인데 작년 말에 쿠팡이 풀필먼트 그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유통 쪽에서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전 그냥 대충 감이 오는 게 우리가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풀필먼트는. 근데 이 물류센터가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물건을 쌓아두는 그 보관소의 역할이 더 컸죠. 네. 그래서 그 보관소에서 배송 차량이 오면 거기다 물건을 실어서 소비자한테 보내는 어떤 중개 역할이 컸잖아요. 근데 풀필먼트는 그게 아니고요. 상품의 입고, 분류, 재고, 품질 관리, 배송 이런 고객에게 도착하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의류 배송을 하잖아요. 의류 배송을 하면은 마지막에 다림질을 이 풀필먼트에서 해요. 그다음에 뭐 그 최종 수선 작업 이런 것도 풀필먼트에서 해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신선식품을 만든다. 그럼 보통은 이 만드는 회사의 냉동 창고에 있다가 차량이 오면은 이 뭐 유통회사 창고에 들어가는데 유통회사 창고는 또 신선하진 않잖아요. 냉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잠깐 있다가 소비자한테 갈 때는 이게 박스에 동봉된 채로 이렇게 가서 이게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김치 배송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김치가 셔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풀필먼트 서비스는 안에 냉동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여기서 김치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우리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라 풀필먼트 냉장고로 바로 들어가요. 거기서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한테 그냥 바로 싸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저도 이 쿠팡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쿠팡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를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로켓 와우라는 유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시키면은 그 다음날 새벽이나 당일 배송도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하면은 그냥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이런 유통 트렌드가 그거예요. 풀필먼트.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래서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마켓컬리.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 새벽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새벽 물류 유통 그런 쪽도 시장이 또 엄청나게 커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풀필먼트가 이런 또 마케팅 변화에 따라서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은 원래 없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건 사실. 예.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되는 관계 속에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소비자와 기업 간의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커피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준비할 때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반영을 해서 사업장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하는 커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뭐 코로나19로 바뀐 커피 라이프 생활에 지금 이미 젖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바뀐 생활을 하고 있긴 하죠. 집에서 최근에 또 커피 콩을 뽑기 시작했으니까 바깥에 사 먹다가 집으로 더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덕분에 월요일도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전 항상 행복합니다. 진짜?